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합니다. 오늘 미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항영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경제 지표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살펴보시죠. 미국의 9월 CPI가 발표됐는데요. 2.4% 오름세를 보였는데 예상치 2.3%보다 상회하면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양상이었습니다. 분석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CPI 발표가 오늘 있었는데요. CPI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 항목에서 네 가지 숫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원 CPI, 흔히 해서 헤드라인 CPI라는 것이 있겠고요. 일반적인 CPI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4개가 나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두 개 해서 합이 4개가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항목이 모두 0.1%포인트씩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즉 생각보다 물가가 조금씩 더 올랐다는 것으로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가가 더 올라가면 금리를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른 속도로 많이 내리기를 원하는데 물가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좀 늦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최근에 4%를 다시 위로 올라가는 10년물 금리가 오늘도 4% 위에서 좀 등락이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시장에서는 조금 악재로 반영되는 것이 오늘 하루의 흐름이 되겠지만 지나고 보면 3대 지수의 움직임이 오늘 크게 내린 것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서의 그런 우상향 시장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소비자 물가 말씀드렸던 근원이라든가요, 그리고 헤드라인 이런 것들이 모두 전체적으로 좀 조금씩 다시 좀 위로 좀 올라가는 그런 기세를 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월 대비 수치를 보더라도 조금씩 예상보다 좀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 자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겠는데 하나는 역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거 비용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주거 비용이 조금씩 그나마 상승률은 좀 둔화되는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4%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겠고요. 이번에도 따로 준비는 안 해드렸지만 자동차 보험료의 상승세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한 것 또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대 지수가 모두 조금 내렸지만 크게 의미 있는 하락이라기보다는 아주 조금 내렸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때 장중한 때는 또 약간 3대 지수가 조금씩 반등을 플러스까지 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좀 밀리는 그런 하루로 일단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금리가 전일 대비 조금 올라가게 했지만 장중에 크게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는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달러가 좀 반등하는 추세에서의 그런 흐름, 오늘도 등락이 있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3대 지수 모두 달러도 마찬가지 크게 움직이지는 결국 종가를 보면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금값은 또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겠고요. 유가도는 3% 내에 반등한 것이 오늘 시장에 미친 영향이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물가가 이제 우려를 나타냈지만 의미 있는 오늘 하락은 아니었다. 그동안 세상 최고가 흐름을 뉴욕 증시가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또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좀 CPI가 예상치를 조금 상회를 했지만 그래도 아주 시장의 판도를 뒤집힐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히려 종목별로 엔비디아의 급등도 눈에 띄었고요. 다른 종목들 어떤 것들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런스에서 보도했습니다. 1,000억 달러의 돌파. 바로 그 종목은 팔란티어입니다. 지난달에 S&P 500에 편입을 했는데 그 전후에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목표가 상향과 긍정적인 시각이 눈에 띄는데요. 네, 맞습니다. 팔란티어는 아마 시청자분들의 큰 관심을 받는 그런 또 대표적인 주식이 하나라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 느끼시고 계시고 많은 분들에서 얘기를 주위에서 들으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주시장에서의 어떤 성장률을 좋아하는 또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처음에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했을 때 보면 우리나라에 좀 많이 퍼졌을 때 보면 단연코 테슬라였죠. 테슬라는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시간 11시부터 해서 로보택시가 온통 관심이 있고 테슬라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어떻게 될지 관심이 더 커질 텐데요. 테슬라는 어저께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긍정적인 거로 얘기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것이다. 한마디 조금 더 여러분들 그냥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 가장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 또 웨드 부시의 데나 윌슨은 오늘 잠시 전에 인터뷰에 나와갖고 방송에 나와서
완전히 선구적인 오늘 대단한 이벤트를 벌일 것이다라고 예측까지 했는데 주가를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엔비디아도 오늘은 큰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AMD 이벤트가 있는데 AMD 이벤트는 오늘 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 4%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판단은 AMD가 좋게 나왔지만 엔비디아에 못 미칠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올라갔고 엔비디아는 오늘 사상체효과 오늘 밤에 돌파 기대가 있는데요. 즉 불과 지금 1달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사상체효과. 그래서 그런 관심이 있는 것이 대표적인 두 종목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작은 주식, 그거에 비해서 작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가장 큰 관심이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개인 투자 관심 있는 주식이 바로 팔란티아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팔란티아가 1,000억 달러에 이제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970억 달러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에 가 있습니다. 아주 완전 초근접한 상태인데요. 이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으로 이미 벌써 170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170건이라는 건 뭐 엄청난 그런 수준의 그 규모의 회사로 커졌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당연히 세상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는 뭐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S&P 500 중에 그 소위 소프트웨어 쪽에 분류된 걸 보면 한 7, 8위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주가는 많이 오르는 것이 분명하겠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습니다. 소위 AI의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뭐 최고 회사다. 데이터 분류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건데 최고 회사라고 믿고 계시는데 그림만 보면 이제 이건 위에는 주가고요. 두 번째가 매출이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에비타의 추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S&P 500까지 지난달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 좀 객관적으로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주식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가 이제 PER을 얘기하는데요. 네. 소위 PER이 지금 이 주식이 100배를 넘어섰습니다. 100배. 100배가 넘어섰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익만 갖고는 100년을 벌어야지 그 가치가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테슬라는 75배 정도 되고요. 엔비디아 많이들 비싸다고 얘기하지만 엔비디아는 같은 기준으로 지금 32배밖에 안 되고요. S&P 500은 31배, 나스닥 100 같은 경우가 28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시고 네. 그 밸류에이션 낮아질 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변동성 클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에서 최근에 분명히 목표 주가를 올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웨드부시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린 것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매수 의견보다는 홀드 의견이나 매도 의견이 더 많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27달러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상당히 낮게 보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주식은 분명히 성장성 분명히 있지만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네. 그런 것 높다. 그리고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팔란티어는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S&P 500 지수 편입 전후로 한 20% 올라서 성악개미들의 관심을 듬뿍 받고 있는데 반면에 높은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또 가지고 가야 할 짐이네요. 자, 엔비디아 이제 사상 최고가까지 1달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내일 아마 사상 최고가 확인을 할지 한번 주목이 되는 상황이네요. 자, 다음 종목도 함께 이어가 보시죠. 자, 코스트코는 9월 매출이 8월에 보다 크게 증가하며 강력한 9월 매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코스트코의 향방 오늘 또 주목한다고요. 네, 우리나라에 코스트코 가더라도 엄청난 이제 주차 전쟁 뭐 이런 거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한번 사고 나면 엄청난 규모로 이제 그 쇼핑을 하는 건 보는 분들이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에 순매출이 7.1% 전년 동기에 증가했는데요. 9월 달에는 오히려 9%가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고요. 동일 점포가 8월에 5% 늘어났는 데 비해서 이번 9월에는 또 6.7%로 오히려 성장세가 더 가속화됐겠고요. 특히 이커머스를 알아갖고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것을 보면 22.9%나 늘어났기 때문에 뭐 성장성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허리케인 밀튼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런 9월 달 발표 때는 허리케인 헬렌이라는 게 있었는데 허리케인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이제 미리 좀 물건을 사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더 매출이 늘어난 것도 분명히 그런 계절적 요인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주식도 분명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임에 분명하지만 이 회사의 지금 PER이 거의 한 50배 육박하거든요.
이게 뭐 엄청난 성장세는 IT 기업도 아닌데 정말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꾸준한 그리고 수익의 안정성 때문에 50배라는 거, 50배가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은 언제라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잘 나가는 종목들은 성장세를 의심할 만한 사항은 없는데 높은 밸류가 문제네요. 네. 예, 코스트코도 그것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팔란티어와 코스트코를 살펴봤다면 이제 찬바람이 불면 소비 시즌, 이제 연말 시즌에 대한 그 랠리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경기 회복세 기대 주식입니다. JP모건이 주목하는 소비자 관련 주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주식이 몰려있고 관심인가요? 네, 이번 연말 쇼핑 시즌이 예년보다 상당히 좀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왜 그러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기 어려운 전망과 달리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 미국에 뭐 여행 가고 싶으면 진짜 쇼핑 계획이 넘쳐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역시 소비의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데 이번 연말 쇼핑도 기대가 높다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JP모건이 종목들을 선별했습니다. S&P 1500에 있는 주식 중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고 가격 결정력이 큰 기업들을 한 10개 종목을 선정했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 알래스카라든가 포드, 나이키, 스타벅스, 얼타뷰티, ELF, 엘프 그리고 디즈니까지 선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적들이 여러분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주가 그리고 특히 이들 주식은 올해 현재 주가가 시장 지수 대비 언더퍼폼한 주식만 뽑아놨기 때문에 너무 올라간 주식이 부담스럽다면 이런 주식들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말 쇼핑 시즌에 이제 기대 이상의 소비 확인이 된다면 이 주가 흐름도 더 우호적일 것 같습니다. 자,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오늘 11시에 한국 시간으로 공개가 되는데 다음 주에 이항영 위원님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감사합니다.